미 정찰기는 24시간 떠 있고 스텔스기 F-22 랩터는 출격 대기 중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는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 동향을 보면 대규모 훈련이나 이동 모습은 2020년 들어 보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결국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될 것입니다. 맨눈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닌 레이더로 식별하는 정찰기의 특성상 낮이든 밤이든 북한을 정찰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알고 싶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해서 북한에서 열린 10월 열병식 이후 미국은 최근까지 정찰기를 과하다 할 만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있습니다. 도발을 염려해서가 아닌 열병식에서 보여줬는데 그날 밤 이후 이 무기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한미 양국의 관심을 끈 10월 10일 북한은 낮이 아닌 자정에 당 창건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 열병식에서 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혹시나 했던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지름과 길이가 더 커진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잠수함에 탑재하는 SLBM입니다. 이 신형 무기를 북한이 시험 발사라도 하면 유엔 제재 위반을 거론하고 미국 독자 제재에 명분을 더할 수가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형 무기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미사일이고 미국엔 어느 정도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도 움직임도 일절 없다 보니 이 신형 미사일이 다탄두 형식인지 실제 운용할 무기이기는 한 것인지 미국에 보여줄 전시용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짜증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위협의 크기를 모른다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정보가 없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단 마련도 어렵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전 배치된 장소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정찰기를 매일 여러 차례 띄웁니다. 북한이 선보인 무기들이 단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지 실제 운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건 한미 양국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 상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기를 개발했는지를 파악하는 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찰기를 이렇게 띄우는데도 특별한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하자 미국은 정찰기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모종의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비행 궤적을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도록 송출기를 켜고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에 해당 정찰기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찰 임무는 군사 비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작전에서 트랜스폰더를 끈 상태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을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정찰이 기본인데 위치를 노출한 정찰기가 지금처럼 많이 포착된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는 정찰기는 E-3B 센트리와 조인트 스타즈인데 7일에는 이 두 기종이 모두
정찰에 나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3B 센트리는 기체 위쪽에 탑재한 원형 형태의 레이더를 통해 반경 400km 내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할 수가 있고 목표물에 대한 피하 식별 능력도 갖췄습니다. 또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로 6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콜 사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이 두 가지의 정찰기와는 별도로 미군의 RC-12X 가드레일과 255C 크레이지 호크 그리고 한국의 피스아이로 추정되는 정찰기 등이 8일 하루 동안 포착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군과 국군의 정찰가용 자산 전체가 한반도 상공에 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가 포착됐다는 건 해당 정찰기들이 신호 송신기기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의도적으로 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모종의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포기하라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노골적으로 송신기를 켜고 비행한 것입니다. 정찰 외에 미국은 다른 옵션을 병행했습니다. 지난달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 7대가 괌에 배치된 데 이어 7일에는 추가로 2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에 진입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은밀한 정찰을 포기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노골적인 위협을 북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앞서 미 정찰기들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일부러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근거로 정보를 모으고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는데 북한이 움직이질 않으니 그럼 아예 움직이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선박 7척에 대해 추가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 북미 대화 등 평화 기류가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제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시작한 북미 협상 결과물이 차기 행정부에서 완성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40여일 남은 임기에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또 할지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대화에 대해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의 스트레스는 심각합니다. 그중 단연 미국의 스트레스는 나타난 피해 상황만으로도 짐작하고 남습니다. 한국 정부가 별 영향가도 없을 듯한 이 시기에 발빠르게 미국을 오가는 것은 그만큼 상황 관리가 중대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의 정찰 자산의 빈번한 움직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북한은 별도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발 자제하고 기다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